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해군이 중국 최초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여유롭게 바라보는 사진을 공개하자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가 격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조만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 기업 모두 통화량이 폭증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중 통화량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매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현대차와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결국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대체품 적용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업계에서는 최소 3분기까지 수급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웹툰의 주도권을 두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이 격화되자 개별 웹툰 기업들의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웹툰 기업들은 글로벌, 실적, 성장성의 트리플 호재를 앞세워 주가 상승을 이어가며 올해를 기점으로 K-웹툰의 매출 성장이 급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미국에서 이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또 우리나라는 이 두 패권 경쟁 속에서 유일하게 참여했던 기업 삼성전자는 또 고심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향방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시장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오늘 지수 상승 견인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오늘 출판업종과 그리고 통신업종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부진했던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꿈틀꿈틀대면서 시장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와 함께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들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시각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 그대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매수세를 지속하는 모습 등이 좀 가장 먼저 좀 포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거래소에선 매수, 코스닥에선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SDI, LG화학, 삼성전자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오스템 임플란트, 카카오게임즈, NHN 한국사회부결제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기관은 오늘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거래소에선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물산, 삼성 SDI, LG화학으로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바이넥스, 하나기술, P&H테크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2차 전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지수 상승에도 불구 여전한 차별화 장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지수라든가 시장은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좀 여전히 차별화 장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수 상승 대비해서 투자자들의 체감은 좋지 못한 경우도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 일단 시장 대응에는 여전히 난이도가 일부 있는 모습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섹터의 연이은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건자재, 화학 그리고 화장품 업종의 강세 외에도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런 급등세 등이 좀 지수 상승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 이슈적으로는 이 두 가지 이슈,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과 그리고 화장품 업종의 턴어라운드 기대감 이 두 가지 이슈 간략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SK그룹주들의 이 상승 배경, SK텔레콤의
중간지주 회사 설립에 대한 예상이 된다라는 측면, 일단 이런 관련 발표가 내일 발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예상되는 시나리오의 포인트는 이 주주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이 주주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강조될 것이다. 라는 점이 이 SK텔레콤과 지주사 SK 등의 강세를 초반 유발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 최근 주가 추이가 좀 긍정적인 모습인데 그간 워낙 좋지 못한 상황이 좀 이어진 상황 속에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 주요 화장품 업체들을 중심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화장품 업종의 주요 시장이죠. 이 중국 내 오프라인 시장의 회복과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고가 상품 매출 증가 등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의 이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한 이 화장품 업종의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요인 등이 오늘 시장 내에서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SK텔레콤, 아모레퍼시픽 등의 주가 강세로 나타내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그룹과 화장품 업종의 턴어라운드까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브리핑해드리고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우리 시장 현재 시장 흐름 굉장히 괜찮습니다. 장 마감까지 계속 이런 빨간불 켜주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 현재 0.92% 상승한 3,16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28포인트 상승입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네, 개인은 4,890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1,094억 원, 외국인이 3,901억 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0.58% 상승한 1,60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의 1,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요. 계속해서 1,000포인트 안착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입니다. 네, 개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227억 원, 기관과 외국인은 팝니다. 기관은 432억 원 매도, 외국인은 609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2차 전지 대표주, 코로나19 관련주, 화장품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수산물 관련주, 두나무 관련주가 있습니다. 먼저 2차 전지 대표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의 호재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현재 3.38% 상승한 27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 어제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는 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앞세워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호재까지 더하면서 현재 6%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 SDI 6%의 강세 역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19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2명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주가 4차 유행의 확산 기로에 서 있다는 그런 보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수혜주들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휴마시스 현재 4.80% 상승한 12,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가 진단 키트를 도입하자고 했다는 소식에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 현재 29.97% 상승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임상 진입 소식에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나노엔텍도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9,980원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로나 진단키트 유럽 수출 호조 소식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화장품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소비 회복 기대의 화장품주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현재 4.31% 상승한 26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 매출 호조에 올해 예상보다 빠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리포트 나왔는데요. 현재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제이준 코스메틱 5%의 강세, 아우딘 피처스까지 8%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한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산물 관련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수산물 관련주들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조시푸드 현재 4.41% 하락한 6,940원 나타내고 있고요. 신라 SG 12%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두나무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두나무 관련주 오늘 하락세 가파릅니다. 관련 종목들은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소식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간의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나투자증권 19%의 약세, 우리기술투자 10%, 에이티넘인베스트 10%, 거의 다 두 자릿수대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유유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유유제약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가 진단키트 승인 촉구 소식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 시장은 자가키트를 현장에 접목해서 영업장 입장 전에 검사를 시행하면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결과가 나오는 제품도 있으므로 민생 현장의 고통에 활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서는요, 약국, 식료품점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영국에서는 주 2회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되죠.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 2종목 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23.2%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셀이 12.7%, 로보스타가 26.4% 수익 내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보시면요. 덱스터가 15.9% 수익 내면서 포트 제외됐고요. 포트 제외되면서도 오스템이 0.9% 또 수익을 내주고 네이버가 17.7%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SNK도 15.2% 수익 내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손절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세우글로벌, 광전자, 대유에이텍 들어갔다 나왔고요. SM라이프 디자인이 8.4% 수익 내주고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TS인베스트먼트 24.2% 수익 내주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수익률 달성을 했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우성사료 16.6% 목표가 달성하면서 수익 기록을 했고요. IHQ가 12.5%로 포트 제외됐습니다. 글로벌텍스프리 손절, 보성파워텍이 12.7% 수익 내줬고요. 토비스도 손절가 터치를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M게임이 10.1% 수익 내면서 목표가 달성을 해줬었죠. 토탈소프트 손절가 터치하면서 이번 주에 누적 포트로 편입이 됐고요.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 지금 4종목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포트는 메디포스트와 SM라이프 디자인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재 포트까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메디포스트, 엠브레인, 보령제약, 그리고 토탈소프트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누적 포트로 넘어가게 됐고요. SM라이프 디자인이 또 지금 어제 편입이 새로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기로는 메디포스트도 상승률이 좋았고요. 보령제약도 상승률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종목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정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저항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한 차례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조정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 없이 코스피도 5일선 살짝 이탈시켰다가 다음날 회복하면서 오늘 강하게 이제 반등 흐름 나와준 부분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종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3,160포인트 정도의 이제 저항권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계속 저항을 받아왔던 구간이 3,150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항권을 잘 돌파를 해줬고요. 이제 전고점 박스권 상단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인 한 뭐 3,200원 정도 그렇게 올라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로 이렇게 추세 이제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놨던 부분에서 저점을 일단 상승시키면서 상승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저항권 돌파 강하게 했기 때문에 내일 또 음봉 조정 살짝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상태로 큰 흐름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흐름 당분간 좀 지속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도 기술적으로 목표치를 잡아보면 한 3,900포인트 정도까지는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 무난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역시 지금 보시면 신고가 오늘 갱신을 해놓은 상태죠. 신고가 갱신하고 지금 살짝 조정 받고 있는데 신고가 갱신한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내일 음봉 살짝 나올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이격이 지금 좀 많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봉으로 음봉 정도 하나 나오면서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가는 그러면 이동평균선 다시 이격을 좀 줄여놓고 또 상승하는 흐름으로 그렇게 차근차근 잔잔하게 상승하는 게 시장이 오랜 기간 상승하고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N자 상승으로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목표치에 거의 다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른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현금 비중이 없으시다는 분들께서는 조금씩 현금 비중을 이제 늘려가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시장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종목들 한번 상태를 보면 시장 흐름과 함께 굉장히 좋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한 38,000원의 요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20선 눌림목 받고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그런 흐름으로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 상승이 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동평균선 60선 이제 돌파를 해줬는데 이동평균선 저항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저항 부분 3,800원을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돌파를 하고 종가에 안착을 해준다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에 이제 갭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갭이라는 구간은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강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라올 때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갭의 하단 구간인 4만 원 정도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 정도까지는 무난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고 고점 추세 저항을 이렇게 그어본다고 하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하는 슬로프를 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잔잔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4만 원, 4만 한 2천 원 부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4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추가로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제가 저점 구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신규 매수는 금요 리포트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거고요. 요거는 일단 이 상태로 한 4만 원까지는 끌고 가고 거기서 흐름을 보고 추후 지속적인 보유를 할지 아니면 수익을 챙기고 나올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엔 이 갭 구간 정도까지 상승시켜 놓고 이 구간은 이제 갭으로 돌파를 한다면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이제 예측 부분이니까 그런 흐름이 나올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인 엠브레인입니다. 엠브레인 지금 흐름 오늘 좀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좀 이렇게 보면 장대 양봉이 나온 것 같지만 한 4%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아래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괜찮게 지금 올라온 상황이죠. 잔잔하게 거래량이 이제 두고 가다가 다시 오늘 거래량이 좀 평균 이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량 상승하는 흐름과 함께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요 상승 추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었는데 요 며칠 전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추세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강하게 거래량 나와주면서 올라와 줬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요 지금 보시면 9,000 뭐 한 270원, 9,300원 요 구간이 좀 매물이 많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윗꼬리가 좀 달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선까지 뭐 계속 봐야 되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엔 그냥 뭐 상승 흐름, 상승 추세대로 쭉 그냥 상승하는 그림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만들어 놓은 이 상승 추세가 뭐 그렇게 가파르게 움직이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뭐 한 10,000원 정도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가격까지는 충분히 시세가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데요. 보령제약입니다. 오늘 기분 좋게 양봉이 쫙 뻗어줬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추세선 요거를 갖다 이전부터 끄어놓고 저점 구간 닿으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21,000원에서 25,500원 부근에서는 노란톡방에서 이제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 이제 분들께 계속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운동이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날도 조정이 나오면서 이탈 나올 때 매수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분들 아니면 보유하신 분들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요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하신 분들은 다 수익권이실 거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 역시 수익권이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들 흐름도 좋고 또 코스닥 흐름도 좋기 때문에 뭐 코스피 흐름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또 특히나 섹터 전체가 흐름이 괜찮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강하게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크게 터진 거 아니고 아주 여전히 뭐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굉장히 무난한 상태의 그런 거래량 동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우리가 이제 그 공략했던 가격대 그러니까 요 날이죠. 3월 22일 날 공략을 했는데 다음날 시세 잠깐 나와주면서 이 저항 구간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 구간도 저항권이고요. 그리고 이 구간도 지금 저항권인데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저항 구간 지금 잘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줘도 좋을 것 같고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하더라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목표가 25,000원 잡아놨는데 요 25,000원 위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자체가 자회사들의 이제 IPO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 곳이 아니죠. 두 곳입니다. 자회사 바이젠셀 그리고 보령 바이오 파마인데 바이젠셀 같은 경우 이제 세포 치료제 관련돼서 연내 상장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3월 중반쯤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요 상장 이슈, 이 자회사 두 곳의 상장 이슈로 주가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좀 시세 강하게 나왔고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 뭐 음봉으로 이렇게 반봉으로 살짝 눌리는 흐름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들어눕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루나 이틀 정도의 짧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저항 구간 딱 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갭상승 출발해서 시세를 바로 뽑아버리는 그런 흐름도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은 신규 매수 하시면 안 되겠죠. 장대 양봉 나오고 있고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내릴 때마다 매수하는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잘 모르실까봐 저점 구간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저희 도너 리포트에서도 제가 AS를 하면서 이 기간이 지금 15거래일이거든요. 한 3주가량 저희가 보유를 했는데 저점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요. 이것도 올라오니까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막 물어보시고 하는데 제발 주식은 내릴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 거다. 그래서 그냥 뭐 내리는데 막 내려가는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딱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내려올 때 저점 구간, 지지라인 구간이라든지 추세대 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피시면서 분할로 천천히 매수를 하셔도 이렇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뭐 오늘 내일에서 목표가까지 도달을 한다면 뭐 굉장히 큰 수익이죠. 한 달에 뭐 한 15%에서 20% 정도의 수익이 난다는 거는 절대 작은 수익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한번 다음부터는 내릴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25,000원 만약 목표가 도달하게 되면 여러분 뭐 전량 익절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일부 물량을 조금 남기셔서 자회사들 IPO 때까지는 그냥 한번 그대로 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익절가 잡아놓고 그렇게 뭐 이렇게 들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 어저께 이제 제가 스튜디오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 도너 리포트 이제 편입을 시켰는데, 보시면 주봉과 이제 월봉인데요. 월봉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장기간에 이런 박스권 안에서의 주가가 이제 움직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박스권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고 올라가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봉을 보셔도 이제 4,000원 저항권에서 오늘 살짝 눌림이 나오고 있고, 일봉에서 어제 이제 눌림이 좀 크게 나와줬고요. 오늘 5일선을 좀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종가에는 뭐 아래꼬를 조금 더 올려서 도지 형태를 만들 가능성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쉬어가는 부분들은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눌림 자리에서 한 이틀 정도 쉬는 흐름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미수 물량을 정리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된 부분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제 미수 사용하면 이제 상거래일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F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 지금 디즈니 더하기 6월에 출시하는 우리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부분 때문에 이슈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승 트렌드 흐름을 지금 잘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대 뭐 하단까지 조정이 살짝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절가를 제가 잡아놓은 부분이 이제 추세에 꺾이는 자리, 그러니까 추세가 더 이상 상방으로 가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손절선만 이탈시키지 않는다 하면 지금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달리고 있는 92주 신고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정도 시세 나오면서 4,000원대 돌파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목표가까지 시원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도너 리포트에 담긴 종목들의 추세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략 잘 챙겨가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너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어제는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았는데 네.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경제 성장률도 6% 이상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파월 의장도 이제 뭐 테이퍼링 계획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시장의 자금이 점점 또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승세 계속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계속 가고 있죠. 네. 지난주 생각보다는 좀 지지부진했던 우리 시장이 이번 주는 또 이제 힘을 냅니다, 그죠? 어제는 코스닥이 뭐 상징적으로 1,000포인트를 넘었었고 그 이어서 계속 뭐 0.68%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는 또 외국인들이 뭐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데 외국인들이 또 선물을 사면서 또 이렇게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세한 것 같아요. 우선 미국 보면은 지금 일간 차트 다우지수 보시면은 저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끝에 이제 캔들 보시면은 어제 이제 살짝 음봉이 나와서 약간 밀렸습니다만 그 전주 보면은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주초하고 주말에 이틀 바짝 당겨서 주간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다우지수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300포인트, 400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오르는 시장을 갖다 지금 기대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거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건 지난주 가져왔던 차트거든요. 두 번째. 이 상황에서 어떻게 들어가겠냐 말입니다. 가더라도 천천히 가야지. 우선 이 뭐 금융위기 이후에 이 우상향 큼지막한 채널도 뚫고 올라가고 네. 월간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이런 기술적 보조 지표를 갖다가 입혀보더라도 여기 상단 위로 올라서 있는 이 레벨에서 그냥 하루에 2, 3%씩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시장 속성상 이제 무거운 것이죠. 이제 나스닥은 요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우하향하는 이 저항선은 뚫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계속 오히려 지난주는 기술주들 중심의 이 나스닥이 더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에도 포함되고 다우에도 포함되는 이런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우에 오히려 전통적인 다우 종목이라 할 만한 그쪽이 부진함에도 지수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 궁금한 건 요거죠. 나스닥도 그러면 지난번 2월 중순에 기록했던 14,175라고 하는 이 사상 최고치 이 부분을 경신하냐 막 하느냐인데 이 아래쪽에 이제 거래량 지표를 보시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뭐죠? 이 무렵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금년 들어서 연초에 보면은 1, 2월에 여기도 굉장히 뭐랄까 새해 들어서 나 주식 할래가 미국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거래량이 많네요. 거래량 많죠. 그러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이제 조금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요즘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연초에 바짝 흥을 냈다가 그 이후에 별로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 보니 그래서 다들 어디 갔다? 이쪽으로 코인으로. 갔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갔다 그런 얘기인데 코인도 참 묘합니다. 이제 6만 불 지금 이제 6만 불 다시 올라섰죠. 그런 상황인데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왜 우리가 국제 시세보다 1,000만 원 더 비싸게 거래해야 되죠? 국내에서. 그러게요. 그 옛날부터 그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 맞아요. 해가지고 예 그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물일가의 법칙에도 위배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금 코인 하시는 분들 얘기가 그래요. 코인 진짜 차트 잘 맞는다 이러거든요. 네. 예, 코인 차트 잘 맞는다. 그리고 여기 사실 무슨 뭐 본질적 가치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수급 따라 또 이쯤 오면 사고 싶고 저쯤 가면은 던지고 싶고 하는 그게 잘 맞아 드니까 그래서 손맛이 있다는 거죠. 손맛이 있다는 건데 조금 그래요. 지금 이 부분 보시면은 이 차트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수렴되는 느낌이죠. 네. 예, 약간 수렴되는 느낌이고 또 그래서 다들 아직까지 이 파티가 양쪽 다 증시고 코인 시장이고 파티가 아직 끝났다는 그거는 조짐은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여기에 이제 달라들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뭔가 좀 느낌상으로는 그래요. 뭔가 여기서 이런 랠리가 나오기는 이때 2월부터의 이 비트코인이 쭉쭉쭉쭉 그냥 우상향하는 이거보다는 그 이후에는 뭐죠? 이렇게 굴곡이 있죠. 네. 아마 이런 가운데에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는 가는 거 아니냐. 연에 이제 뭐 10만 불 얘기 나옵니다. 1억 얘기 나오는 거죠. 10만 불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조금
이 뭐랄까요? 자꾸 이 투자 세계를 갖다가 좀 폄하하는 듯한 표현이 됩니다만 지금 이 돈 놓고 돈 먹기가 지금 이제 거의 바깥에 동토는 같은 느낌. 너무 만연하다 이런 뜻일까요? 좀 네. 많이 그거 한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미국 시장도 1, 2월만큼은 상승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상승하는 중이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조금 미국장이나 중국장하고 좀 무관하게 가자는 흐름이 최근 한 며칠 좀 보이네요. 네. 일단은 지금부터 이제 한 100포인트 남짓인데 코스피 기준으로 요거는 뭐 오늘 같은 템포로 가자면은 이거 뭐 한 2주 안 걸려서 트라이 할 수 있는 레벨이니까. 네. 예. 일단 국내 시장은 잠시 후에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미국 시장 계속 얘기를 나눠보자면 아까 나스닥은 좀 주춤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라는 아하. 종목은 예. 상당히 어제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3% 네.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예. 테슬라 주가 흐름을 그럼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테슬라 그러니까 어제 이제 나스닥이 이제 뭐 지수 자체는 못했고 대부분의 무슨 뭐 빵 주식들도 좀 빠졌는데도 테슬라만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특별한 재료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제도 이렇게 저는 그 테슬라 대화방 들여다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좀 쏠쏠한데 야 뭐 3%로 갖고 그러냐 30%도 아닌데 뭐 이런 대화들. 근데 테슬라만한 종목이 없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테슬라 재료나 무슨 그걸 떠나서 요렇게 지금 다들 레벨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선 700불은 이제 살짝 이제 올라섰는데 과연 우선 이 선 지난번 고점 찍고 나서 내려왔는 이 선을 갖다가 열고 나서 요 부분 720불이네요. 이 구름대가 옆으로 한참 이렇게 가고 있는 구름대 상단이 720불인데 저걸 돌파하면은 아마 또 전고점 가자 뭐 하는 그런 흐름은 되겠는데 우선 여기서도 이 시장도 그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물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위에 700불 위에서 매수했던 세력들은 현재는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울기가 벌써 다르죠. 기울기가 이렇게 쭉쭉쭉쭉 그냥 자고 나면 막 신고가 하던 이 시점하고 한번 크게 한번 꺾이고 나서는 들쭉날쭉 하면서 올라올 때마다 그 레벨 근처에서 아유 싶었던 또 다시 털고 나오고 싶은 세력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마이클 버리 같은 친구들은 그때 공매도 쳤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그 포지션 그들이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라는 참 이슈 메이커예요. 이 일론 머스크라는 이 CEO가 네. 이 두 개의 기사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원숭이 머릿속에 칩을 심었다는데. 네. 그래서 얘 머릿속에 칩이 들어가 있어서 그 원숭이가 생각하는 것만 갖고 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탁구 라켓이라 보시면 되고 얘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공이 턱턱 주고받는 퐁 게임이랍니다. 핑퐁. 얘는 아마 원숭이 네파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렇게 하면은 그 자체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런 식의 시도가 진짜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도 뭐가 되죠? 생각만으로 이런 어떤 게임을 즐길 수 있다든지 네. 하는 다양한 그거는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일단 뭐 이런 상황이 오면은 우선 생각을 그런 의심부터 합니다. 원숭이는 그냥 앉아 있고 이거는 사람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화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 쥐라기 공원이 현실로 오느냐 이런 얘기도 최근 나오는 기사였죠. 네. 그래서 지금 뉴럴링크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또 머스크가 또 그거 했는데 새로운 공룡을 만들겠답니다. 만들겠다는데 글쎄요. 쥐라기 공원 영화에서는 무슨 그 호박이라고 하는 그 보석 안에 그 뭐 공룡의 유전자가 있었던 그걸로 어떻게라도 했는데 지금 이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어쨌거나 이런 기사를 봤을 때는 그 의도는 뭐였는지를 떠나서 간에 저는 조금은 섬찟합니다. 네. 이거는 조물주가 되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좀 벌써 일론 머스크가 신이 되고 싶은가 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거 재작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재작년에 나왔던 헤럴드 경제 기사를 갖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끝모로 상상력의 미래 설계자 그랬는데 이 기사의 첫 문장이 이겁니다. 세기의 천재일까 희대의 사기꾼일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네. 가끔 드는데 그래 테슬라는 한번 보시죠. 720불 열면은 또 이제 800, 900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의 공방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CPI 나오고 그러고 나서 또 국채 수익률 잠잠했던 게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까지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겠죠. 내용 자체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만큼 주가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국내 시장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뭐 지금 코스닥 1000포인트 넘겼고 오늘도 잘 가지고 자주 이제 상승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들어와 주다 보니까 이제 펀더멘털 좋은 기업들은 앞으로 상승세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지금 현재까지 시장 흐름을 주도해왔던 그 베이스라인에 변화는 없다라고 봅니다. 첫째, 유동성 장세는 여전하고요. 흔히 하는 말로 이순신 장군의 그 뭡니까 상여 12,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조금 밀린다 싶으면은 다들 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아직도 60조 원이라고 하는 고객의 당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 또 주식 관련 채팅방이나 대화방에서는 그런 뭐 종목 관련해서든 간에 읽다 보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야 이러다가 이제 파티 곧 끝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올리면은 또 댓글이 막 대각 붙습니다. 제발 빠져라. 나 그러면 예금 깨고 다시 이번엔 들어올 작정이다. 그런 사람 주변에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 이런 흐름 하에서 과감하게 예전처럼 무슨 정상적인 시장 환경 하에서는 롱으로 배팅을 하고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 과도하다 싶으면 공매도를 치거나 선물 숏을 하거나 뭐 풋옵션을 사거나 해서 아래 하방 배팅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후자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죠. 감히 하방을 공격하기에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가는 거고 기술적으로도 전에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만 왠지 뭐 3,300원 한번 보거나 나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거 미국채 10년물이 여기서 일단 막혀준 게 고마운 겁니다. 그죠? 1.75%에서 막혔죠. 그 전에 PPI 지난주에 나왔던 오늘 밤 CPI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 미국 나오는데 전년 대비 4.2%, 작년보다 4.2%? 뭐 충분히 예견되는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자 1.7에다 막힌 데다가 이것도 2.35에서 막혔죠. 소위 말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도 2.35 정도에서는 막혔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까 뭐 10년물 여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뺀 게 실질금리인데 이 실질금리는 현재 마이너스 아직도 0.66, 0.69 이런 레벨. 그러네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이 집요한 설득이 시장에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통한 것 같아요. 파월 의장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말은 이겁니다. 기저효과로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하도 안 좋았으니까 작년에 전부 샷다 내리지 그래서 이제 막 움직이니까 3월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아질 거야. 그러나 제법 많이 오르겠지만 금방 잦아들 거야. 이게 파월, 제닛 옐렌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런 상황이고 예를 들어 경제가 재개방되고 더 많은 지출이 한꺼번에 일어날 거야. 인정은 하는데 파월 회장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야, 그렇다고 저녁 바깥에 나가서 외식 근사하게 먹는 거 한 번밖에 못 하잖아 하루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병목 현상이 잠시 생기겠으나 그러나 그래서 잠시 물가는 오를 수도 있겠으나 공급 측면에서 곧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사업도 다시 시작하고 식당도 다시 열고 비행기도 다시 운항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그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2%에 강력하게 고정되어 있다.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조금 이렇게 뭐 시각적으로 보실 만한 자료는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레리 서머스 말이에요. 로렌스 서머스 지난번에 그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재정 정책은 40년 내 자기가 본 중에 가장 무책임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한 세대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무시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랬다가 완전 이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은가 압니다만 다구리 당했어요. 다구리. 누구한테 다구리를 당했느냐.
폴 크루그만한테는 멍청이 소리 듣고 뭐 조지 스티글리스 교수한테는 지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쥐끼는 것다 이런 소리 듣고 그래서 어제 저 마틴 울프 그 파이낸스 타임스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죠. 그 둘이서 인터뷰한 내용을 좀 이렇게 번역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서머스가 이것도 방송 용어가 아닙니다. 많이 빡쳤어요. 화가 많이 났군요.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나가지고 어떻게 아니 네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2%에서 고정돼서 더 이상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안 오른다는 거 어떻게 장담하니?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요. 결국은 아까 보셨던 실질금리 마이너스 0.69, 뭐 0.66 거의 70bp 마이너스 70bp에 가까운 거. 네. 이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뭐냐 말입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직관적으로 이거죠. 돈이 얼마나 지천에 깔렸으면은 그 돈값이라 할 만한 금리가 마이너스냐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그러나 그렇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면서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은 금리 실질금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아는 금리라는 것은 마이너스라는 건 좀 이상한데 좋아 플러스는 안 가더라도 제로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뭐죠? 파월이 말했던 기대 인플레이션은 2% 근방에서 지금 아까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2.35에서 막히는데 거기서 더 안 오른다 하더라도 실질금리가 그러면 조금씩 올라서 앞으로 제로 가려면 한 70bp 가까이 오른다. 지금 미국채 수익률 그냥 1.6이라 하더라도 거기다가 70bp 되면 2.3이 나오는데 2% 넘어갈 수 있는 그 국채 수익률 그때 가서도 시장은 조용할 수 있겠니 하는 거하고 아까 그 슬라이드 한 번만 더 띄워보시죠. 저는 계속해서 연준은 그다지 저 개인적으로는 연준이라는 그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이 CNBC 기사 제목 보세요.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는 게 참 묘합니다. 파월이 말하기를 It's highly unlikely 뭐 그럴 것 같지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얘기인데 연준이 will raise rates this year. 금년에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다 전혀. 근데 뭐예요? this year가 왜 나옵니까? 금년에는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제목을 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까지 점도표나 뭐나 할 것 없이 다 뭐였어요? 2023년까지는 금리 안 올려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내년 아니라 후내년인데. 근데 지금 요 기사의 헤드라인은 적어도 금년에는 금리 안 올려. 그럴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묘한 데다가 또 제임스 블라드 아시죠? 연준 그 지역 연방은행 총재 중에 이 빅마우스. 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또 묘한 말을 했습니다. 미국민들 한 75% 정도 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러면 미국 사회의 집단 면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뭐 경제 완전히 뭐 걱정 없이 굴러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쯤 되면은 자산 매입 대해서 한번 테이퍼링을 얘기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벌써 이 친구들이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우리 뭐 연준을 신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연준에서 뭔 놀이를 하는지 연준에서의 메시지가 뭔지는 우리가 계속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바다의 바다 위에 나오는 파도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의 가장 근원적인 그 움직임의 배경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기저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친구들이 했던 말, 우리 혹시나 테이퍼링을 하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든 하기 전에 훨씬 일찌감치 얘기해 줄게 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한다면은 얘들 벌써 살살 금리 올릴 그 상황을 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래 뭐 월가 친구들이 저만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못 하겠습니까만 그래 그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내가 먼저 출구 열고 나가지는 않을게. 사이렌 소리 들리고 불이나 소리 났든지 아니면 누가 뱀 풀어놨다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나는 일단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엔딩 자막 올라올 때까지 다 보겠다. 뭐 이런 분위기. 네, 알겠습니다. 국채금리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에서 또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